오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볼 작가는 이수지 선생님입니다. 워낙 너무 유명한 그런 작가라서 이수지 선생님 자리에 앉으셨을 때 제가 선생님 각오하세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랬더니 뭐 질문이 어려워봤자 이러셨거든요. 네. 그 여유가 얼마나 갈지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엄마가 우산을 쓰고 있는 장면이 저로서는 약간 그 좀 뜬금없다 싶었거든요. 보이시죠? 저 엄마 저 자세, 이수지 작가님 자세인가요? 저거? 저는 저 자세가 그러니까요. 아, 파도야 놀자 이런 게 아니고 안녕하세요. 그림책 읽는 눈을 가꿔주고 키워주는 그림책 와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어린이책과 그림책을 연구하고 있는 아동문학 평론가 김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심리학자 신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와 그림책 쓰고 연구하고 번역하는 김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볼 작가는 이수지 선생님입니다. 와, 워낙 기대됩니다. 너무 유명한 그쵸? 그런 작가라서 우리가 따로 뭐 소개를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하늘이 너무 네. 예뻐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완전 이수지 좋아요. 선생님의 대표작 파도야 놀자인데 지금 하늘 색깔이 요 네. 바다 색깔하고 똑같아요. 네. 예, 구름도 요 파도 색깔하고 똑같고 아주 딱 맞는 날에 이수지 선생님의 책의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지은 선생님이 잠깐 종합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역시 또 종합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책이고요. 저는 이제 이 그림책과 관련해서 좀 재미있다고 생각한 건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트위터나 뭐 이런 SNS들을 보면 이 작품을 읽는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웨이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정말 다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이 이 그림책을 펼쳐놓고 이제 그 귀여운 통통한 몸으로 이 그림책을 들여다보거나 얘기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번역된 책입니다. 이미 10개국을 넘은 지는 한참 되었고 이제 현재 몇 개국인지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 진행 중인 작품이고요. 이 책은 2008년에 뉴욕타임즈 올해의 그림책, 베스트 그림책에 선정이 되었고 그때 크로니클에서 먼저 이제 영어권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제목은 웨이브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비룡소에서 출간이 되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이제 2009년에 출간된 그 파도야 놀자입니다. 이 작품은 이제 이수지 작가의 경계 그림책 3부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데요. 경계 그림책 3부작은 이수지 작가가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 중요한 지점으로서 책의 중심선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이제 책이 접히고 펼칠 때 이 제본선이 있는데 그 제본선을 이제 중심으로 한 어떤 작업을 펼쳤던 세 권의 작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보다 먼저 출간되었었던 거울 속으로가 있고 그 다음에 파도야 놀자 그리고 그림자 놀이 이런 순서로 출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간된 지 이미 13년이 지난 작품이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네. 네. 아유, 이렇게 또 잘 정리를 해주시니까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네,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어떤 독자가 이수지 선생님의 책에는 항상 서스펜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저도 이 파도야 놀자를 보면서 그 서스펜스를 좀 느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이수지 선생님을 모시고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지 선생님 각오하시고 나와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오셔도 돼요. 필요한 거는 저죠. 그림책 와십니다. 네, 오늘의 작가 이수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수지 선생님 자리에 앉으셨을 때 제가 선생님 각오하세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랬더니 뭐 질문이 어려워봤자 이러셨거든요. 네. 그 여유가 얼마나 갈지 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수지 선생님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뭐 해외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논의가 안 됐던 얘기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생각하지 못했을 법한 그런 얘기로 자기 작품 세계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저 우산에 관한 거였어요. 선생님, 그 엄마가 우산을 쓰고 있는 장면이 저로서는 약간 그 좀 뜬금없다 싶었거든요. 왜 엄마 모습을 그렇게 까만 우산을 쓰고 있는 걸로 그렸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엄마는 이제 기미와 주근깨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요. 뭔가를 씌워주기는 해야 되겠어서 이제 양산을 씌워주고 싶은데 사실 저도 그랬고 집에 딱히 양산을 구비하고 있는 집은 그리 많을 것 같진 않고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우산을 하나 들고 나왔다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우산이 이제 하필이면 검은 우산처럼 보였던 거라서 해놓고 나니까 좀 너무 검은 것 같아서 사실 그래서 끝에 이제 약간 그 점을 찍어서 장식을 살짝 데코레이션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이는 이제 해변에서 오랫동안 놀 거기 때문에 파라솔 역할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엄마를 좀 보호해 줄 만한 게 하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게 예전에 제가 브라질에 그 초대돼서 갔을 때 북토크를 했는데 한 독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보여주고 다니는데 한 번은 정말 어렵게 사는 그 아이들이 이제 사는 곳에 가서 이렇게 이동식 책방 같은 걸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이 책을 보여줬는데 그 엄마가 검은 우산을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이가 굉장히 좀 두려워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읽힐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전생에 그 브라질 아이였나 봐요. 저 이거 좀 무서웠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어떤 분이 이 파도야 놀자를 이렇게 꼭 끌어안고 와서 네. 어른인데 읽을 때 이 장면에서 자기는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게 여기에 계속 있었다라는 거가 너무 감사했다. 아이 혼자 이렇게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가다가 여기서 거기 있었지 엄마가. 보이시죠? 저 엄마 저 자세 저거 이수지 작가님 자세인가요? 저거? 저는 저 자세가 그러니까요. 제가 저 배가 쑥 나온 거가 너무나 뭐라고 할까? 그 몸 전체로 그 지켜보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향한 마음이 저 몸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무게중심이 뒤로 가 있고 정말 편안한 자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책은 뭐니 해도 어떤 이제 경계가 중심이 되는 그 화두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사실 뭐 파도야 놀자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던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책들이 사실은 조금씩 그 전 책이 그 다음 책의 씨앗을 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책을 만들 때 그 양면이 펼쳐지면서 그 쌍둥이 형제를 제가 책에 그 가운데다가 배치를 했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거울처럼 마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여기에 있던 페이지를 반전시켜서 여기다 붙였어요. 근데 그렇다면 한쪽은 현실 세계인데 그 현실이 반영된 다른 환상의 세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한쪽은 종인데 한쪽은 거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재밌네. 그래서 그 아이디어만 쏙 빼서 만든 게 이제 거울 속으로라는 책이 되었고요. 근데 어느 날 뭐 바닷가에 가서 사람들 노는 걸 이렇게 보다가 여기서처럼 모든 사람이 다 바다에 가면 그걸 하잖아요. 파도를 향해서 달려갔다가 파도에 쫓겨서 나오는 그 밀고 당기는 그 사이에 뭔가 그 긴장이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러면 한쪽은 아이의 공간이고 한쪽은 파도의 세계로 나눌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울 속으로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요 판형을 이렇게 넘기고 여니까 갑자기 수평선이 확 길어지잖아요.
아, 그러면 바다랑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아이는 이제 이쪽에서 놀다가 결국은 이제 파도의 세계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흠뻑 적시고 다시 돌아오는 식의 환상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이 거울 속으로에서도 제가 느꼈었던 부분이에요. 네네. 어쨌든 이게 이제 먹히잖아요. 이게 네. 이게 묶여서 먹히고 들어가고 그 들어간 곳을 새로운 공간을 이제 설정하신 거잖아요. 네네. 지금 예를 들자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넣었는데 팔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제 중간지대라고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다 이렇게 느껴서 너무 좋다. 이제 드디어 그림책이 다른 국면으로 가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거울 속으로에서도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아, 그 공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사실 선생님은 되게 처음부터 즐겁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사실 비난이 폭주했던 장면이라 그 뭐 인쇄사고다 작가가 여기 갈매기도 같이 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그림에. 잘리게 그리면 어떡하냐, 네. 출판사가 잘못했네, 뭐 이렇게 별의별 얘기를 많이 들었던 장면이라서 사실 저는 독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을 때 편집자도 같은 반응이었고, 여기를 왜 이렇게 잘라서 표현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설명을 했죠. 그때 이제 미국 출판사에다 보냈으니까 제가 정말 그 편집자한테 편지를 쓰면서 영어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이걸 설명을 해야 되죠. 설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의도하는 건 뭐였고, 여기서 이 정도로 하지 않으면 독자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거다.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싶고, 그거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제 편집자가 나중에는 그래, 그러면 이거를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제 의기투합이 된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더 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아이가 환상의 세계로 건너갈 때 너무 쉽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있었고요. 그냥 물리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하나의 그 어떤 끊어지는 어떤 모먼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저 표지를 보시면 이제 어린이가 파도 앞에 이렇게 뒷모습을 보이고 서 있는데, 보통 우리가 그림책에서 그림책 속의 인물이 독자를 이제 자기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면을 보고 있는 책이 훨씬 많죠. 근데 이수지 작가 작품은 이제 여름이 온다도 그렇고 파도에 놀자도 그렇고 뒷모습을 보여줘요. 이제 사실 뒷모습이기 때문에 저 아이가 굉장히 주체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도야 놀자가 청유형인데 내가 말하는 거잖아요. 아, 파도야 놀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저 아이 보면 한쪽 팔 이렇게 뒤로 하고 살짝 이렇게 밀려오는 파도 타이밍이에요. 주춤주춤 하면서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친구가 덥석 새 친구가 왔는데 막 마음속으로 놀고 싶기도 한데도 낯설기도 하고 그럴 적에 어떻게 이렇게 꾸물꾸물 속에서 놀자 약간 이러면서 얘기하는 이제 그게 출발인 거죠. 그러면은 이 표지에서 아이의 뒷모습을 보여준 데 어떤 의도가 있으세요? 저는 그 뒷모습을 되게 좋아해요. 그 뒷모습이 참 많은 걸 얘기해 주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뭔가 굉장히 의도하고 그랬다라기보다는 저는 이 아이가 바다의 풍경 자체에 약간 압도돼서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냥 느껴지는 어떤 것이 뒷모습에서 묻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게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 공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고요. 자연스럽게 이 파도 자체에 대한 얘기로 이제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